자, 오늘은 교재 페이지 30페이지에 나와 있는 양가로 3번에 나와 있는 공동관리와 구분관리 페이지 30페이지. 자, 이건 양가로 3번이 공동관리 구분을 잠깐 이제 기본 과정에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이 있고, 일단 여기서는 다시 한번 꼭 설명을 드려야 할 그 부분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 그 부분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한번 개념만 잠깐 살펴보면, 자, 이제 공동 관리는 구분 관리다. 이제 그래서 이제 먼저 구분 관리. 구분 관리는 보면 이 단지 규모가 큰 대규모 단지에서 이제 규모가 큰 단지다. 이제 그래서 규모가 큰 대규모 큰 하나의 공동 주택 단지, 예를 들어 세대 수가 3,000세대 하나의 이 공동 단지를 관리하기 힘드니까 이 단지를 몇 개의 단지로 나누어 관리하자. 이게 무슨 관리? 구분. 자, 그럼 구분 관리만 예를 들어 3,000세대 하나의 공동주택 단지를 이거를 몇 개로 나누더라. 예를 들어서 3개 단지로 나눠서 각 단지마다 몇 세대, 1,000세대로 나누더라 했을 때, 이제 법에서는 규정을 정하고 있는 게, 그러면 최소 이 하나의 독립적인 단지로 떨어지기 위해서는 이 단지에 최소 세대 수가 몇 세대 이상이 되냐면 500세대 이상이 나뉘는 이 구분 관리된 최소 단위가 되죠. 그래서 이 보면 여기서 최소 단위는 500세대 이상으로 나누어서 공동택을 관리하게 돼. 이게 무슨 관리? 구분 관리 개념이 됩니다. 부분들은 구분이냐 반대가 보면 이제 보면 이게 공동 관리다. 그래서 보면 A라는 단지, B라는 단지, C라는 단지에서 세 개의 공동주택 인접한 서로 그리 멀지 않은 인접한 단지에 있는 이 세 개의 공동주택은 이거를 묶어서 하는 관리, 이게 무슨 관리? 이게 이제 공동 관리가 되죠. 그래서 일단 A, B, C 이 세 개 단지에 거주하는 자들이 일정의 동의, 마찬가지 이 구분 관리도 보면 이 세 개 단지로 나눴다고 하면 이 세 개 다 나누어지는 이 단지별에 일정한 입주자 등의 동의를 얻어서 이거를 구분 관리하고 뭐 할 수 있다? 공동 관리할 수 있다. 그 개념이 되는데, 자, 여기는 지금 문항 1번에 그럼 누가 그 이야기를 처음 꺼낼까? 그래서 보니까 1번에 입주자 대표인은 해당 공동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공동주택단지 한가로 가보니까 임대주택단지를 포함한다. 그럼 여기는 보면 공동 관리할 때만 예를 들어서 이 C라는 주택, 이 주택이 무슨 주택이다? 임대주택이다면 분양주택과 같이 공동관리 될 수 있다 없다? 이 포함한 데는 같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포함한다 해서 가로 닫고 지금 나와 있는 지금 쭉 읽어보시면, 그리고 이제 밑에 세 번째 줄에 가보니까 세대가 몇 세대 이상이 되고 그래서 구분 관리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하나 나와 있어. 부분들은 자, 동그라미 1번 하고요. 관련 동의 요건과 관련해서 밑에 박스 2번 박스 이제 들어가 봤을 때 동그라미 문항 2번에 자, 서면 동의는 다음 각고 구분에 따라 받는다. 그래서 일단은 밑에 동그라미 2번 박스 2번에 가 보니까 자, 그러면 구분 관리는 얼마 동의가 필요하는가 봤더니 그때는 구분 관리 단위별 입주자 등이 얼마 과반수 서면 동의, 다만 관리 규약으로 달리 정하는 그에 따른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 그럼 이 구분 관리는 동의 요건 얼마가 일단은 법령에서는 얼마의 동의가 필요하더라? 과반수. 근데 해당 공동택에 뭘로 정했더라? 관리 규약으로 정하는 게 있을 수 있다면, 그러면 법으로 정한 이 과반수가 규약으로 정한 이 내용 중에 어떤 요건 우선 적용할 거냐 봤을 때 이때는 뭐가 법으로 정한 것보다 뭘 우선하겠다? 규약으로 만약 정한 어떤 동의 요건이 있다면 그때는 뭘 우선하겠다? 규약으로 정한 이 요건 우선해서 적용하겠더라고 해서 하나 나와 있고요. 자, 이제 그러면 공동 관리는 얼마의 동의 요건을 갖춰야 될까? 그래서 밑에 위에 1번이죠. 1번에 단지별 입주자 등의 이제 과반수 서면 동의, 다만 지금 사망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단지별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공동 관리는 동의 요건 얼마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단지별 입주자 등의 과반수란 것은 이 세 개 단지를 묶는다는 전제 조건이면 일단 각 A, B, C 세 개 아파트 입주자 등이 얼마 과반수 서면 동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망의 단서에 따른 요건이라고 만약 지문을 줬을 때 그때는 동의 요건 얼마로 받게 밑에는 입주자 등이 얼마 이상 3분의 2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이제 과반수도 나오지만 얼마가 나오죠? 입주자 등이 얼마 이상 3분의 2 이상이다. 동의 요건으로 나옵니다. 요건 이따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 일단 그러면
자, 일단 절차 요건을 갖다서 구분관리와 공동관리가 절차가 진행이 됐더라. 쪽에서 뭐 진행이 됐으면 이제 절차 요건이 마무리가 되죠. 이제 그러면 마무리를 짓는 지문에 이제 보시면 현재 박스 문항의 우측에 4번으로 한번 잠깐 가봐요. 4번으로. 4번의 우측 이제 31페이지 상단에 4번에 가보니까 입조대표 회의는 공동틀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할 것을 결정한 경우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 군수구청장에 통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분들은 여기 현재 요 문항, 현재 교재상 문항 4번에서는 여러분들이 몇 가지를 기억한 네 가지를 기억한다는 건 여러분이 가장 첫 번째 이제 보시면 여기 이 가장 그 네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되는 게 여기는 누구에게 알릴 거냐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누가 들어 입조대표 회의가 누구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구청장에게 알리는 건 시한은 며칠이 아니 이때는 뭡니까? 지체 없이 알리는데 지체 없이 지금 시장 군수 구청장이 뭐 합니까? 신고한다 아니면 통보한다. 통보. 그래서 여기는 뭐가 나와야 맞냐면 통보란 지문이 나와야 맞아. 그래서 일단 동그라미 4번은 네 가지라고 한 것은 첫 번째 누가 누구에게 지체 없이 통보란 요 네 개 지문 요걸 좀 주의하자 그랬어요. 일단은 이제 그러게 되면 시작에서 마지막까지 마무리 지었던 이 큰 부분들인데 여기서 꼭 하나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는 걸 지금 보시면 이 공동관리에 관한 이 동의요건은 과반수고 3분의 2 이상이 요걸 한번 더 설명드리고자 해서 이 부분을 설명드리는 건데 이제 그러면 요 동의요건은 방금 살폈었고 동의요건에 따라 이거 잠깐 접어두고 자 그러면 이제 공동관리에 관한 기준을 보자. 공동관리 기준이에요. 기준이란 것은 자, 세 개 이 공동주택을 묶어서 관리할 때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춰서 뭐 하세요? 공동관리하게 되는데 관리 요건은 지금 밑에 가보니까 동그라미 그 박스 다시 그 서면 동의 관련 동의 요건의 문항 3번으로 갔을 때 자, 공동관리 기준은 아래와 같다. 그러면 밑에 3번에 가보니까 자, 현재 3번의 박스 문항 지문 문항 번호 그대로 간다. 뭐고요? 그대로 간다면 지금 현재 공동관리 기준은 지금 1과 2에 따른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뭐 하더라? 공동관리가 된다는 건데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가능할 거냐?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가보니까 자 공동관리 총 세대수가 몇 세대야? 1,500세대 이하가 됩니다. 다만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단지와 인접한 300세대 미만의 공동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는 뭡니까? 제외. 여기서 이제 보시면 세대수는 얼마가 돼야 돼요? 세대수는 총 세대수가 1,500세대 이하가 되는 예외적으로 여기는 단서란 것 지금 보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단지와 플러스 인접한 몇 세대 300세대 미만인 경우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제외한다는 것. 여기서 말한 제외한다는 건 뭐더라? 세대수 기준을 이때는 제외하게 돼요. 여기서 이제 제외한다는 것은 세대수 기준을 적용한다. 이 제외한다는 결국 세대수가 몇 세대를 넘어갈 수도 있다. 1,500세대를 초과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꼭 1,500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의무관리 대상이 될 세대수가 500세대. 일단 세대로서 500세대면 여기는 의무관리 대상 분명히 분류가 되는 거고 인접한 300세대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250세대인 단지와 공동관리다 세대수가 몇 세대? 750. 그럼 일단 1,500세대가 초과하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세대수가 2,000세대인 단지와 플러스 250세대를 공동관리하면 세대수가 몇 세대? 2,250으로서 얼마를 넘어갑니까? 1,500세 이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단서에 따른 제외하는 건 뭐를 세대수가 몇 세를 넘어갈 수 있다? 1,500세대를 초과할 수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관리되는 경우는 뭐다? 세대수 규정을 초과할 수 있습니까? 초과할 수 있다. 그래서 세대수에 관한 규정하고 지금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어떤 요건도 충족이 돼야 됩니까? 가봤더니 지문에 자, 공동주택 단지 사이에 다음의 시설이 없을 것이라고 해서 보시면 여기는 제한 시설이 없어야 돼요. 제한 시설이 있다 없다. 제한 시설이 없는 환경이다. 그래서 제한 시설의 종류는 지금 보시면 가에서 라에 관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문에 가에서부터 라에 해당되는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예를 들어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어 그 중에 이제 보시면 뭘 볼까요? 자, 고속도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요 A, B, C 세 개 단지, 이 단지 사이에 뭐가 이 단지와 단지 사이에 여기 뭐가 있더라? 이 단지 사이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고속도로가 있다. 고속도로가 있어요. 자, 그러면 고속도로가 있는 이 세 개 단지를 묶어서 공동 관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왜냐하면
이제 하나였던 각각의 하나였던 단위 묶어 세 개를 관리했던 건 어떻게 돼요? 일단 관리 사무소 이제 세 개 단지였던 관리사무 통합해서 몇 개? 이 하나의 관리 사무소 둬야 될 거고 문제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A 이 아파트에다가 통합 관리사무소 뒀다면 B나 C에 있는 이 입주자 등의 문제가 있다면 A 단지를 가야 될 거고 또 관리상 필요해서 직원들이 왕래할 수 있을 건데 뭐가 있더라? 고속도로가 단지를 사이에 가로막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 설명드린 고속도로를 포함한 가에서 라에 해당하는 이와 같은 제한시설이 있다 없다? 없어야 되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갖추고서 뭐 하더라? 이 공동관리가 이루어진다는 그 부분들은 자 그럼 일단은 공동은 가장 기본적으로 몇 가지 이 총세대 수요가 제한시설 없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서 뭐더라? 공동관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부분들은 자 그런데 지금 지문에 그 나와 있는 동그라미 3번 다시 박스를 벗어나기 위해 3번으로 가보시면 다만 특별시장에서 구청장이 지하도, 육교, 횡단보도 그 밖에 이와 유사 시설의 설치를 통하여 단지 간 보행자 통행의 편리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호의 기준은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습니까?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자 고속도로가 있어요. 고속도로가 있는데 단지 간에 예를 들어서 지하도가 있다. 지하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고속도로가 있는 이 ABC 단지 사이에 뭐가 있다? 자, 여기는 보시면 여기 지하도가 있어요. 그럼 지하도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 없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왜? 고속도로 밑에 지하도가 있기 때문에 이 고속도로 밑에 뭐가 있다? 자, 지하도가 있다면 어떻게 돼요? 단지가 이 안전성, 편리성이 충분히 확보가 됐죠. 자, 그럴 경우는 무슨 요건 적용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 요건 중에 몇 번? 2번에 이 제한시설의 요건은 이거는 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와 같은 육교, 지하도 등의 유사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던 그때는 2의 요건은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습니까? 적용하지 않겠더라. 그래서 두 가지 요건을 갖추는 지문에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 이 부분하고 어디를 연계할 필요가 있냐면 지금 봤던 공동관리에 관한 동의 요건 얼마입니까? 여기 과반수가 얼마? 3분의 2 이상.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과반수 동의 세 개 단지를 공동관리할 때 과반수 요건이 필요하다는 건 지금 봤던 이 두 가지 요건 중에서 어느 요건을 갖춰야 되는 때는 1의 요건에다 플러스 2의 요건을 갖추어서 공동관리되는 경우일 때는 세 개 단지 입주자 등이 얼마가 손을 들어줘야 돼요? 과반수가. 그런데 방금 봤듯이 이와 같은 제한시설이 있어도 이런 지하도 등의 유사시설 설치가 되어 있으면 공동관리에 크게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여기서 말한 3분의 2 이상의 동요건이랑 이 두 가지 요건 모두가 있을 때는 무슨 요건만 갖추면 돼요? 1의 요건만 갖추면 되고 플러스 2 요건은 필요 있다 없다? 그러면 2 요건이 필요 없다는 것은 이때 이와 같은 제한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뭡니까? 육교 지하 등 유사시설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 공동관리되는 경우는 그때는 무슨 요건만 갖추면 돼요? 이 총세대수 요건만 갖추고 그에 따른 동요건 얼마가 필요합니까? 과반수가 아니라 단지 입주자 등이 얼마?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갖추면 뭐하더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게 이제서 그중에 이제 보시면 여기는 이 설명을 좀 드리고자 했던 게 이 지금 나와 있는 공동관리에 관한 기준 두 가지하고 연계한 이 동의 요건 과반수인 경우는 이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이 갖춘 경우만 과반수지만 그러나 3분의 1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유사 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이 시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무슨 요건만 갖추면 돼요? 총 세대 요건만 갖추는데 그때 동의 요건 얼마가 됩니까? 3분의 2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이제 구분해서 이제 공동관리에 관한 지문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우측에 4번 혼합주택단지 관리에 관한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자, 이제 혼합주택단지 개념 정도 일단 먼저 볼까요? 혼합주택단지 개념은 자, 주택단지 앞에 지금 붙어 있는 거 혼합이란 지문이 들어가 있어. 혼합이란. 그래서 개념 일단 여기 보면 주택단지인데 앞에 있는 뭐가 있냐면 혼합이란 지문이 붙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혼합. 그래서 혼합 주택단지다. 혼합이란 건 이 하나의 주택단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보면 이 하나의 공동 주택단지가 있는데 자, 단지가 예를 들어 이게 7개 동으로 구성이 된 하나의 공동주택이 있다. 그래서 7개 동 전체가 임대주택인 경우도 있겠죠. 아니면 7개 동 전체가 분양주택인 경우도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한 거 그러한 주택단지는 뭐야? 혼합이라는 거 섞여 있더라. 섞였다는 것은 1동부터 해서 예를 들어서 4동까지는 무슨 주택이
임대주택에 4개 동이 있고 5동부터 해서 7동까지는 무슨 주택이 뭐 분양주택 뭐 순서는 뭐 바뀔 수 있는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럼 이 하나의 주택단지의 성격이 서로 다른 무슨 주택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하나의 단지를 꾸리고 있는 걸 이걸 무슨 단지 이걸 혼합주택단지라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자 그럼 동그라미 1번에 가보니까 입주대비회의와 임대사업자는 혼합주택단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임대주택에서 누가 대표조사 나옵니까? 여기는 임대사업자, 여기는 누가 입주대표회의가 나와서 뭐니까 공동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이 혼합주택단지에 대해서는 법에서 뭘 정해놨냐면 공동결정사항이라고 그래서 이 서로 간의 합의해서 공동으로 결정하세요. 그럼 그 공동결정이라는 거 법에 총 몇 가지를 두고 있냐면 총 5가지 공동결정사항을 두고 있는데 이제 박스에 들어가 보시면 동그라미 박스는 동그라미 2번으로 바로 가면 1번은 그냥 참조하시고 1번은 여기서 이제 보면 혼합주택단지 관리에 관한 규정보다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비 협의사항에 관한 규정이니까 여기는 좀 차후에 이 부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는 문항 2번 현재 보면 교재상 문항번 2번 이제 보시면 법으로서 임대와 분양주택에 서로 간의 대표자들을 위해서 공동 결정할 사항이 몇 가지가 있다? 5가지인데 동그라미 2번의 박스에 있는 기억에 가보면 지문에 A에서 E까지 그래서 현재 교재 문항 번호 보면 A, B, C에서 C, D의 총 이 5가지 사항이 이 A, B에서 E까지는 뭐예요? 입주대표와 임대사업자 서로 협의해서 공동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공동 결정은 이 5가지라고 하면 일단은 가장 이 구분한 게 가장 첫 번째 그래서 일단은 그 5가지를 먼저 한번 볼까요? 자, 관리 방법의 결정 및 변경, 주택관리업자 선정, 장기수원 계획의 조정, 그리고 장기수원 충당금 및 특별수원 충당금을 사용하는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관한 사항, 그리고 관리비 등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에 관한 사항이 총 5가지는 뭡니까? 서로 간에 공동으로 결정합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그래서 일단 공동결정사항 5가지 구분이 됐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하나 밑에 내가시면 니은번입니다. 2번. 자, 기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혼합주택단지에서는 기역의 D, E 사항을 여기는 각자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5가지는 공동 결정을 원칙으로 하지만 그중에 이 2번의 D, 이 5가지 중에서 D번하고 2번은 이거는 뭐 할 수 있다? 각자 결정이다. 그래서 각자 결정사항이라는 것은 이때 어떻게 돼요? 분양주택, 임대주택에서 각각 D, E에 관한 것은 이때는 전제 조건이 충족이 됐다면 이때는 이 5가지 공동 결정에서 몇 가지나 각자 결정할 수 있다? 2가지는 있고 일단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죠. 전제가 되었을 때 2가지는 각자 결정할 수 있을까 해서 한 장을 넘겨가 봤더니 문항에 A와 B에 따른 2가지 조건으로서는 A번 자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별개의 동으로 배치된 등의 사유로 구분하여 관리가 가능할 것. 뭐 잠깐만 설명드렸지만 7개 동으로 구성이 되는 중에서 일단 크게 4개 동은 무슨 주택이 임대로 그리고 나머지 5, 6, 7, 3개 동은 무슨 주택이 분양으로 해서 이거는 구분하여 관리가 가능하죠. 그래서 A에 따른 요건하고 그 다음에 B번은 서로 간에 뭐더라 각자 결정하기로 합의했다면 그래서 이 2가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A하고 B에 따른 2가지 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이 5가지 중에서 몇 가지는 각자 결정할 수 있다? 2가지.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이 각자 결정은 이 전제 이 A, B란 2가지 조건을 줬을 때 각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이 5가지 중에 몇 번에 해당되는 걸 구분할 수 있다 없다? 그걸 이제 그 2번째가 되는 그 부분들은 자 이제 그러면 자 2번째 각자 결정 사항을 밑에 가보니까 동그라미 디귿이 있습니다. 디귿에 자, 디귿은 이제 보니까 기역의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기 위한 입주대비 회의와 임대사업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답니다. 자, 공동 결정사항 5가지는 어떻게 하세요? 서로 간에 합의해서 뭐예요? 공동으로 결정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공동 결정이 안 됐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분명히 법에는 이 5가지는 어떻게 하세요? 서로 간에 협의해서 공동 결정하라고 그랬는데 뭐 임대와 분양 같은 의견 차 때문에 이게 의견 조율이 안 될 수도 있죠. 의견 조율이 안 되면 어떻게 돼? 그냥 뭐 될 때까지 기다린다가 아니라 법에는 지금 이대로 자 합의가 안 됐다. 그러면 이 방법이 있더라. 합의가 안 됐다면 그때는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결정하는데 뭐에 따라 이걸 결정하게 됐냐면
그때는 임대와 분양주택에 관리하는 공급 면적에 따라 우선권을 주겠다. 즉 공급 면적에 우선권을 주겠다는 것은 땅덩어리를 어디가 더 많이 관리하고 있냐에 따라서 이 5가지 결정에 우선권을 주겠다는 거죠. 그게 밑에 나와 있는 박스에 들어가 보시면 지문에 지금 디귿의 A번에 가보니까 기역의 A 및 B, 기역 AB라는 건 2번에 봤던 2번에 나와 있는 여기 이 A와 B, 그래서 2번에 지금 보시면 2번에 요 A, B에 관한 이 2가지 사항에 대해서 합의가 안 돼서 뭐에 따라 우선권을 주겠다? 공급 면적에 따라 결정에 따라 우선권을 주는데 그러면 공급면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서 그래서 가보니까 면적은 자 여기는 공급 면적 얼마를 초과하는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입도 대표들 임대사업자가 뭐더라 결정해서 여기는 공급 면적이 얼마 2분의 1을 뭐더라 2분의 1을 초과하는 자가 결정에 대한 우선권을 가지겠더라. 자 그러면 나머지 3가지는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2번째가 되는 B번인데, 자 기역의 C부터 D까지 사항은 자 그럼 이제 여기 C에서 D에 관한 것도 결정에 따라 하는데 그 밑에는 공급 면적 얼마일 거냐 그래서 근데 보니까 여기 2가지 나눠 보셔야 돼요. 여기 A, B는 예외적인 단서가 없이 얼마를 초과하는 자가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한 자가 결정의 우선권을 갖는데 그런데 C, D는 일단 보죠. 그러면 C, D, E도 보니까 얼마 면적을 관리합니까 봤더니 공급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관리하는 자가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는 공급 면적이 얼마 이상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을 관리하는 자가 결정에 따른 뭐더라 우선권을 갖습니다. 부분들은. 근데 여기는 더 단서를 줘놨어. 단서를. 자 그럼 여기도 아무런 이야기 없으면 3분의 2 이상의 공급면적 관리자가 결정을 갖는데 여기는 뭔데 여기는 단서를 줘서 단서는 지금 3가지 단서 이 조건을 3가지 이와 같은 단서 요건을 충족했다면 이때는 면적 규정은 좀 달라지는데 그 전에 자 3가지 요건은 뭔가요? 밑에 이제 가봤더니 지문에 3가지에서 첫 번째 공급면적 3분의 2 이상을 관리하는 자가 없을 것. 두 번째 시설의 안전관리가 수립 대상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일 것. 그 다음 나머지 하나가 서로 간의 이외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몇 가지 3가지 요건이 충족이 됐다면 그때는 위에 동그라미 B번의 2번째 줄, 즉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 방금 받은 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 그때는 공급 면적 얼마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자가 그래서 이때는 얼마를 2분의 1을 뭐더라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자가 뭐더라 결정에 따른 우선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일단 합의가 안 되면 공급면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뭐 하더라 그때는 이 합의가 결정하겠더라고 하나 줬습니다. 부분들은. 자 그리고 밑에 이제 박스 벗어나서 리을입니다. 리을. 자 여기는 디귿에도 불구하고라는 것은 지금 봤던 지금 디귿이라는 건 뭘 받는 거예요? 이 합의가 안 되면 뭐에 따라 우선권을 주게 돼? 공급면적 우선권을 주게 돼.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때 뭐예요? 문제가 또 해결이 안 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자 여기 공동 결정하세요. 안 되면 공급면적 우선권을 주겠다. 이 공급면적에 따라 우선권을 주겠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될 수 있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외부 도움을 받는데 외부 도움을 받는 걸 가보니까 그때는 2번째 줄에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결국 외부의 도움을 받는다. 그래서 여기는 조정 신청합니다. 조정 신청하는데 조정 신청은 위원회가 지금 하나인가요, 둘인가 봤더니 위원회는 하나의 위원회 조정을 신청한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 위원회 명칭이 뭐더라고요?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여기는 뭐 2개 위원회 중에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위원회는 뭐 어느 하나만 여기는 하나입니다. 하나의 위원회에다가 조정을 신청하는 마지막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방법이 이와 같은 이 외부 도움을 받아서 뭐 합니까? 조정을 신청한다. 그래서 나와 있는 부분에 정리 볼까요? 부분들은 여기까지가 이제 혼합주택단지에 관한 규모 설명을 잠깐 했던 부분들이고요. 부분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문에 나와 있는 부분을 잠깐 보실 건데 내용들은 자, 지문에 이제 5번에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이 나와 있고 6번에
관리이관이라는 지문이 나와 있어 부분들은 자 5번하고 6번, 5, 6번을 정리하시기 전에 여기서는 이제 그 개념 정도를 조금 개념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5, 6번은 바로 설명드리면 약간 혼동을 또 일으킬 수 있으니까 지문은 여기 있는 보면 여기는 조금 교재를 어디를 잠깐 펴시면 25페이지를 잠깐 펴보실까요? 그 부분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좀 설명을 한번 들어가고 정리가 돼야 될 부분들은 자 이제 공부 이전에 한번 했었던 것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25페이지 가시면 이번에 공동택관리법 용어라고 그래서 양가로 이번에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부분들은 일단 여기는 보면 양가로 이번에 의무관리 대상에서 질문에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이라고 이제 해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부분들은 자 이제 그럼 일단 여기 있는 뭐 공부했었던 건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제 그러면 의무관리된 공동택은 법상에 총 몇 가지 공동택 범위를 두고 있다 그래서 한 장을 잠깐 넘겨보시면 범위는 총 몇 가지가 있냐면 한 장을 넘겼을 때 26페이지 상대를 가면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몇 가지 5가지 공동택을 말한다 그래서 일단 이제 총에서 몇 가지가 5가지 그래서 지문에 5가지 공동택 범위를 말함이라고 해서 총 5가지 규모를 두고 있더라 그래서 자 문항은 지금 공부를 하셨던 부분들이 일단은 문항에 1번에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번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번은 150 이상으로서 중앙 또는 지역 난방 방식의 공동주택을, 4번은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몇 세대 이상 150대 즉 4번은 이건 주상복합 건축물이죠. 주상복합 건축물 의무관리 대상은 분류가 되면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이 돼요. 그 주거형의 세대수가 150세대 이상이 되면 의무관리로 분류되는 거고 그 다음에 5번에 1부터 4까지 해당하지 않은 공동주택 중에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택이라고 해서 1부터 지금 4까지 일단 여기는 두 가지 나눠볼게요. 일단 여기 1번부터 해서 4번에 관한 네 가지 하고 그다음에 5번으로 나눠 잠깐 가보셨을 때 5번은 지금 1부터 4까지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1부터 4까지 해당이 안 됩니다.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해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의무 관리된 공동택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볼게요. 예를 들어서 가장 쉽게 여기서 해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방금 여기 4번에 나와 있는 주상복합 건축물. 일단 그럼 이 주상복합 건축물도 이 지문에 주상복합 건축물 의무관리자는 분류가 됩니까 안 됩니까? 분류가 되는데 이때 주거용의 4번은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에 되어야 의무관리 대상으로 분류가 됩니까? 150대 이상인데 이 주거용의 세대수가 예를 들어서 120세대입니다. 120세대. 그러면 120세대인 주상복합 건축물 의무관리 대상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면 이 120세대인 주상복합 건축물 의무관리 대상으로 분류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가 없죠. 그 내외대로 뭐가 가능하다?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럼 이따 120세대 이 주상복합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란 건 요 120세대의 이 전체 입주자 등의 이때 전체 입주자 얼마가 손을 들어주면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이때는 120세대인 이 주거용 세대 수에 그 전에 120세대 중에 얼마가 손을 들어준다면 3분의 2 이상. 그러면 3분의 2 이상이 손을 들어주면 어떻게 되지? 120세대인 주상복합도 뭘로 분류가 됩니까? 의무관리 대상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 기억에서부터 1번부터 5번까지인데 이제 여기 수치인 1,4번에 관한 수치도 정리하고 만약 5번에 해당이 안 됐지만 얼마 동의를 갖춘다면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갖추면 이제 120세대인 주상복합도 의무관리 공동택으로 분류되죠. 몇 번에? 5번째. 자 이제 그러면 다시 한 장을 앞쪽으로 잠깐 넘겨서 이제 의무관리 대상으로 분류가 됐어요. 그래서 양가로 이번에 용어 중에 한 두 가지만 잠깐 보죠. 지문에 자 해당 공동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한 자를 둔다. 그러면 자 120세대 이 동의요건을 들어가기 전에는 어떻게 돼요? 들어가기 전에는 120세대였을 때는 일단 관리사무소는 배치는 한다 안 한다? 선택이 해도 안 해도 그 말이면 어떻게 돼요? 전문적으로 관리한 자를 둔다는 거 이제 동의요건을 갖춰서 3분의 1 동의가 전환이 됐다면 어떻게 되지? 이 120세대형 주상복합보다 소장 배치는 의무 배치가 되는 그 부분 하나. 이어지는 질문에
자치 의결을 의무적으로 구성한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자치 의결이라는 건 뭘 말합니까? 입주자 대표 회의죠. 그러면 입주자 대표 회의도 선택이 어떤 게 전환이 된과 동시에 이때도 뭐예요? 이제 이때는 선택이 필수적으로 구성해야 되죠.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 이 지금 현재 5번에 해당되는 이 공동주택이거든요. 의무 관련 공동택은 분명히 맞는데 표현을 좀 달리 해보자. 표현 이따 확인하겠지만 일단 여기는 지금 이 의무 관리된 공동주택이다. 그래서 여기는 의무 관리 대상. 지금은 지금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인데 이제 공동주택은 뭐였어요? 기존 공동주택이 의무 관련 공동주택은 뭐였더라? 전환이 됐죠. 여기는 꼭 앞에 뭐가 붙어요? 의무 관리 대상 전환.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이라고 표현한다. 어떤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드렸던 이 부분 나머지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250세대인 공동 의무 관리 아니었는데 이와 같은 동역권을 갖추면 어떻게 전환될 수 있죠. 그래서 표현은 이제 사이에 뭐가 들어갑니까? 전환이란 건 아니었던 공동체 이와 같은 동역권을 갖춰서 전환이 됐다. 그럼 결국 전환이 됐다는 건 어떻게 이 120세대일 때 이 제도권 밖에서 테두리 밖에 운영이 됐다면 이제 3분의 1 이상의 동역권을 갖췄다면 어떻게 되지? 제도권 내로 들어오면서 제도권 내에서 요하는 절차를 갖춰야 되겠죠. 그 부분에 관한 거고. 그래서 요 5가지를 설명을 드렸었고 이제 다시 페이지 원위치 하셔서 32페이지를 한번 가볼까요? 지문에. 일단 나눠서 한번 설명할게요. 부분들은. 그럼 일단 32페이지 가시면 지문상에 32페이지 가시면 32페이지 가시면 양가로 5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무 관리 대상 공동택 전환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뭘 설명하고 있냐면 지금 봤던 대로 120세대인 주상복합 건축물이 이 전환이 됐다면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제도권 내로 들어왔고 그러면 제도권 내에서 요하는 절차를 뭡니까? 갖출 필요가 있다는 거. 그래서 현재 여기 양가로 5번은 지금 봤던 이와 같은 전환이 된 공동택에 있어서 법에 따라 이와 같은 절차를 갖추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게 몇 번? 양가로 5번이 되는데 문항 1번부터 한번 가볼까요? 1번. 의무 관리대상 공동택으로 전환되는 공동택 관리인은 세 번째 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에서 구청장에게 의무 관련 공동택 전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인이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 연소 신고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일단 1번은 전환 신고에 관한 부분을 설명하는 겁니다. 부분들은 전환 신고는 누구로 갑니까? 시장구청에 신고한다고 그랬어요. 신고한다는 것은 뭔가 서류 제출이 수반되는 행위가 되는데 박스를 일단 들어가서 3개 문항이 나와 있는 지문들인데 문항은 일단 동그라미 기억 여기 요 부분 잠깐 있다 하고 일단 여기 1번은 지금 여기 전환 신고예요. 1번은 전환 신고입니다. 우리 이제 바뀌었다는 게 중요한 거. 바뀌었으면 어떻게 돼? 이 절차에 따라 무슨 신고합니까? 전환 신고합니다. 박스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고 박스 우측에 밑에 2번에 갑니다. 2번에 전환 공동택 입주자 등은 관리규약의 재정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개월인 입주자 대표를 구성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공동주택의 관리 방법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현재 문항 2번하고 문항 2, 3번에서 2, 3번은 여러분이 보실 때 뭐를 좀 보실 필요가 있냐면 2번하고 3번은 여러분이 지금 절차상의 2가지 절차를 정하는데 이 절차상의 기한도 정해지면 여러분이 이 시점으로부터 플러스 개월은 몇 개월 이내 그 절차가 진행이 되는지에서 2번에 지금 2가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하고 뭔가요? 관리 방법을 결정하는 절차를 설명하는데 그 시점으로부터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 이와 같은 이에 따른 2가지 절차가 진행된다는 것. 그러면 2번에 지금 2번째 절차가 뭐였어요? 관리 방법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관리 방법을 결정한다는 법에서 이제 120세대인 주상복합 건축물 일대 전환이 됐다면 이제 관리 방법은 이 주택관리업체 위탁을 주는 위탁관리 또는 무슨 관리하면 스스로하는 자치관리를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2번에 따라 자치관리하고 위탁관리 뭘로 결정을 했더라? 위탁관리를 결정을 했더라. 그러면 위탁을 줄 누구를 또 선정을 해야 돼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죠. 그래서
그 절차가 3번 해서 보니까 자,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을 위탁 관리할 것을 결정한 경우 입주대표회의는 입주대표회의 구성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몇 개월이니 6개월이니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합니다라고 해서 문항 3번 나와 있죠. 그래서 이 3번은 세 개의 절차에 따른 시점하고 개월 그걸 좀 주의하셔서 정리하고요. 자, 그다음에 4번입니다. 4번. 자, 4번에 이제 가보니까 의무관리대상 전환공동 입주자 등은 해당 공동택을 의무관리 대상에서 제외할 걸 정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무슨 말이냐면, 자, 좋을 것 같아서 전환 신고하고 이제 공동택을 관리했어요. 근데 관리하다 보니까 그리 썩 좋을 것 같아서 이게 관리 형태를 바꿔서 전환 신고를 하고 관리하다 보니까 그리 썩 좋지 않더라. 그러면 뭐예요? 여기서 말한 4번은 여기는 뭐죠? 여기는 제외 신고란 것은 우리 다시 뭐 하겠다. 전환되기 전으로 돌아갈래요. 그러면 자, 돌아갑니다 해서 절차는 4번. 자, 입주자 등은 의무관리 대상에서 제외할 걸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대표회의 회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구청장이 의무관리당 공동택 제외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부분들은. 자, 그럼 이제 1번은 무슨 신고합니까? 전환 신고. 4번은 뭐예요? 제외 신고. 전환 제외 모두가 다 누구에게 신고합니까? 시장 군수구청장에 신고합니다. 그러면 신고란 이야기는 뭔가는 신고란 건 뭔가 서류 제출이 수반이 돼야 되고 그래서 그러면 보니까 현재 제외 신고를 하거나 또는 제외 신고를 전환 또는 제외 신고를 할 때 여러분 하나 확인할게. 전환 신고라든 또는 제외 신고하든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기억하실 게 시장 군수구청장의 신고서 제출 기한은 뭐 일단은 뭐 내용은 분명히 다릅니다만 전환 신고를 주든 제외 신고를 주든 간에 신고서 제출 기한은 모두가 다 며칠이 되냐면 30일 이내가 되고 그래서 요 두 가지 전환 또는 제외 신고와 신고 제출 기한 모두가 다 30일이 되는데 교재 좌측 좀 전에 32페이지 동그라미 1번에 박스로 가보니까 박스에 자, 기억이 지금 나와 있는 부분에 자, 공동주택 전환 신고하려는 자는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이니 30일 이내 신고서를 제출한다. 그래서 기억번은 전환 신고서 제출에 관한 기한, 그다음에 니은은 자, 제외 신고라는 입주자 회의 회장은 동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서를 제출한다. 그래서 뭐 기억님도 먼저 규정은 좀 다릅니다만 여러분들이 전환 신고를 주거나 제외 신고를 주거나 모두가 다 신고서 제출은 일괄적으로 며칠로 그냥 기억해 버리면 돼요. 30일로 기억하시면 될 부분들에서 하나 정리해 두시고요. 부분들은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에 관리의 이관이라 해서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관리이관이라 이제 그래서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자, 그 다음에 6번에 관리의 이관. 일단 6번에 1번을 한번 먼저 보죠. 1번에 의무관리 대상 공동택을 건설한 사업 주체는 입주 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택을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 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공동택을 관리할 걸 요구한다고 그래서 부분들은 자,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1번도 시작이 되는 질문하고 보니 무슨 공동택을 설명하고 있다?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한 의무관리 대상 공동택을 좀 전에 설명드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한 의무관리 대상 공동 이 총 5가지 1번부터 5번 모두가 해당됩니까? 그럼 여기 6번에 해당되는 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하게 되면 공동택을 하게 되면 여기는 지금 이 5가지가 모두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한 이 규모 공동택이라고 여러분들이 총 지금 설명다 이 5가지 중에서 어디가 해당됩니까? 1부터 4까지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1사에 해당하는 공동택을 누가 건설 공급했더라. 이 공동택을 해서 1부터 4에 해당하는 공동택을 여기는 1, 4번은 결국 누가? 사업주체. 그러면 사업주체는 하나의 공동주택을 뭐 합니까? 건설하죠. 건설합니다. 건설만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뭐예요? 공급하죠. 공급만 하는 게 아니라 법에 따른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뭐 합니까? 관리해요. 그러면 관리란 것은 어느 시점까지 공동주택 건설 공급한 사업주체가 관리할 거냐 그래서 여기 관리는 언제까지 합니까? 6번 문항 1번은 언제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입주 예정자 얼마가? 과반수 입주할 때까지 직접 관리하고 과반수 입주하면 이제 사업주체는 뭐 해야 돼요? 방을 빼죠. 방을 뺀다는 건 결국 1, 4번에 해당 공동택을 사업주체 건설 공급했고
예정자 과반수 입주했을 때 나는 방을 빼겠으니 뭐 하세요? 관리 방법을 결정해서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정된 관리 방법에 따라 뭐가 되는 거예요? 결정된 관리 방법에 대해서 자치관리라면 관리사무소장에게, 위탁관리라면 누구에게,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방법, 관리 업무 인수인계가 떠나죠. 그 떠나는 절차를 설명하는 게 6번이라고 보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번하고 6번은 분명히 구분을 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먼저 선 5가지 규모를 설명을 드리는 거고. 자, 이제 그러면 이 관리 방법 결정 요구할 때는 동그라미 2번이나 박스에 가보니까 박스는 4가지 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보내는 것, 그건 참조만 하세요. 중요한 건 밑에 박스의 동그라미 1번에 사업조직 입주자 등의 입주 예정자 과반수 입주한 날을 입주한 사실을 통지한 때는 통지서의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그래서 4가지를 기재한 사항을 이제 통지서에 기재해서 보낸다는 거고요. 2번은 임대사업자가 준용한다는 거 밑에 이제 보면 그 다음 장만 잠깐 넘어갔다 와 볼까요? 한 장을 넘겨 보시면, 자, 1번은 지금 민간건설 임대주택이 지금 보면 임대주택의 입주예정자 과반수 입주했을 때, 2번은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대해서 전체 세대수 과반수가 분양 전환됐을 때는 어떻게 이 관리학을 요구할 거냐는 것은 지금 문항 1번에 따른 분양주택의 통지서 기재해서 통지하는 그 방법에 준용을 해서 뭐 하겠다? 관리할 걸 요구한다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박스는 그렇게 중요치 않으니 일단 그런 준용한다는 내용을 확인하시면서 6번에 이제 보면 절차상의 요건에 문항 2번은 그럼 2번은 입주대표회의를 구성합니다. 그럼 요게 2번에 가보니까 이제 입주대표회의 구성은 언제 합니까? 그 박스 위에 33페이지 박스 위에 동그라미 2번에 가보니까 입주자 등 일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는 그 요구를 받는 것부터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 입주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입주대표회의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문항 2번하고 한 장을 잠깐 넘겨볼까요? 자, 문항 3번입니다. 입주대표회의 회장은 입주자 등이 해당 공동체 관리 방법을 결정, 양가로 위탁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는 그 주택을 선정을 포함한다. 가로 닫고 해서 관리 방법을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사업조직 또는 의무관리 대상 전환공동택의 관리인에게 통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구청장이 신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죠. 법원들은 신고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해서 질문 나와 있어요. 법원들은. 자, 일단 3번은 신고하라고 했어요. 통지도 하고 시장 군수구청 뭐합니까? 신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시장 군수구청에 신고한다는 건 뭔가 서류 제출이 수반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밑에는 박스 들어가 보시면 보충란에 박스 가보니까 그 지문의 2번째 줄 중간에 가보니까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 또는 변경 결정일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신고서를 시장 군수구청장에 뭡니까? 제출한다라고 이제 해서 나와 있죠. 법원들은. 자, 일단 신고서 제출은 지금 이 전환공동택을 두든 아니면 5번, 6번 중 어느 경우를 줘도 신고서 제출 기간을 일단 일괄적으로 며칠로 그냥 가버리시면 되나요? 정리하면 되죠. 30일로 정리하면 되죠. 법원들 확인했었으니까. 그래서 문항 지금 3번 정리하고 4번. 자, 시정군수구청장은 이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합니까? 7일 이내. 그리고 5번. 시정군수구청장이 사회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기간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 양가로 요구 닫고 해서 세 번째 줄에 그 기간이 끝난 날에 언제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라고 했죠. 그래서 4번은 일자는 신고 통지 기간은 며칠인가요? 7일. 그 다음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여기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시점은 기간이 끝난 날인가요? 끝난 날의 다음 날인가요? 여기는 끝난 날이 뒤에 꼭 뭐가 나와야 돼요? 다음 날의 지문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주의하셔서 일단 문항 5번하고 지금 4번, 5번하고 5번이 하나 뭐 더 겹치긴 했었습니다만 중요한 건 밑에 문항상 5번에 누가 지금 보니까 여기는 주택관리업자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선정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 누가 사업주체가 누구를 선정해요?
주택관리업자. 그럼 사업주체가 주택관리업자를 뭐 합니까? 선정합니다. 자, 여기서 먼저 요거 들어가기 전에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여기는 법에 따른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선정하는 이때는 누가 선정하라고 그랬어요? 사업주체가 선정하지 않아요. 원칙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뭐 이 관련 공동택관리법령이 이와 같은 절차를 따라서 선정의 절차를 두고 있는데 현재 여기서 누가 선정합니까? 사업주체가 뭐 했더라? 선정을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업주체가 선정하는 것은 모든 경우는 딱 두 가지 경우로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있다라면 있다면 그때 누가 사업주체가 선정을 하는데 두 가지 경우를 이제 밑에 한번 가볼까요? 5번에서 밑에 이제 그 마지막 지문이 사업주체 입주대표 회의로부터 뭐예요? 관리 방법 결정에 대한 통지가 있다 없다. 관리 방법의 결정에 대한 통지해 주라고 그랬죠. 그 통지가 없어요. 그러면 관리 방법 결정 통지 없다는 것은 자치도로 위탁 관리가 결정이 됐다 안 됐다? 안 됐습니다. 그리고 입주대 대표 회의가 자치관리 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관리 방법은 뭘로 결정을 해놨는데 자치관리로 결정해놨는데 지금 보면 자치관리 법에 따른 기한을 정해놓은 게 있는데 법에 따른 기한에 이 자치관리 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두 가지죠. 그래서 관리 방법 결정에는 통지가 없거나 입주대표회가 자치관리 기구를 구성하지 않은 두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 누가 사업주체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부분들은 자 선정을 했다면 누구에 그걸 알려주게 돼 있냐면 사업주체 입주대표회 및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라고 해서 문항 나와 있는 부분 정리 보십시오. 부분들은 일단 그래서 사업주체 선정은 지금 봤던 모두가 아니라 두 가지 중에서 방금 봤던 관리 방법에 따른 통지가 있다 없다 없거나 또는 뭐요 자치관리 기구를 구성했다 안 했다 입주대표회가 구성하지 않은 둘 중에 하나의 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럼 결국 통지도 없거나 관리적으로 구성이 안 됐다는 것은 업무를 넘겨줄 주체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이때는 불가피하게 사업주체가 선정을 하고 선정된 이 주택관리업자 사업주체가 뭐합니까? 관리 업무를 인수인가하고 사업자는 떠나갑니다. 일단 사업자는 일단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지금 봤던 대로 입주예정자 얼마가 들어오면 입주예정자 얼마가 들어오면 과반수가 입주하면 절차가 무난하게 이루어져서 업무를 넘겨주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봤던 마지막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을 해서 사업주체는 뭡니까? 따른다. 그럼 결국 사업주일 때 예정자 과반수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있던 사업주는 뭡니까? 관리 업무를 넘겨주고 철수하게 되는 거죠. 부분들에서까지 이제 해서 정리해서 일단 양거로 6번까지 정리를 좀 했었고요. 업무 인수인계에 관한 것은 좀 인수인계까지 정리해버릴까요? 정리해버리죠. 이제 그 마무리니까. 자, 이제 그러면 이 5번이든 6번이든 이제 사업주체가 관리 업무를 넘겨줄 거고요.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 전환공동택의 관리인이지 관리 방법이 결정되는 것에 따라서 관리사무소장이나 또는 주택관리업체가 뭘 해줘야 돼요? 관리 업무를 넘겨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절차를 설명하고 있는 게 7번이죠. 그래서 지문은 보시면 자, 5번이든 6번이든 일단 6번이라면 누가 사업주체가 관리 업무를 넘겨줘야 될 거고요. 5번 같은 경우는 누가 돼요? 이때는 이 전환공동대 관리인이 관리 업무를 넘겨주는 절차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양가로 7번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문을 이제 보면 동그라미 1번이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당 전환공동대 관리인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된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 1개월 이내 해당 공동대 관리 주체에게 공동대 관리 업무를 인계한다라고 해서 여기는 7번은 인수인계인데 인수인계인데 보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인수인계 기한입니다. 기한은 얼마 기한이래 이걸 이거를 1개월 이내입니다. 그래서 1개월 이내 관리 업무를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7번. 자, 7번에 이제 보시면 경우는 무국지가 박스에 35페이지 상단에 가면 기역, 니은, 디귿에 따른 세 가지 경우다 이제 그래서 확인해 주시고요. 2번. 자, 공동대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에 기존 관리주체는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이를 준용하여 해당 공동대 관리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그렇다. 그래서 2번 하나 봐주시고 인계하고 관련해서 이제 보시면 1번부터 4번,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는 중에
영에 관련 인수인계에 관한 교재 다른 걸 일단 배제하시고 그 중에서 문항 4번으로 가죠. 4번에 문항 번호 4번에 가면 여기 뭐 인수인계 뭐가 나옵니까? 항목. 그래서 인수인계를 할 때는 어떤 항목을 주고받을지 이제 해서 문항 4번에 음형을 주어지는 지문에 가보니까 1번의 설계도서부터 6번에 뭐까지인가요? 관리 규약까지 이제 해서 그러면 항목은 지금 현재 교재 문항 그대로 갔을 때 1번부터 해서 몇 번까지 6번에 관리가 몇 가지 항목을 서로 주고받습니까? 6가지 항목을 인수인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6가지 항목 중에 문항에 3번의 장기수선 충당금하고 4번의 관리비 예치금입니다. 3, 4번은 다 돈이에요. 장기수선 충당금도 돈, 4번의 관리비 예치금도 돈인데 3, 4번에 관련된 이 돈과 관련된 인수인계가 되는 것은 돈이 넘어가는 거 아니면 이 어떤 관련 서류가 넘어간가요? 돈이 아니라 서류가 넘어가요. 그럼 여러분들 그럼 여기서 이제 보실 것은 그러면 여기는 좀 3번하고 3, 4번 혹시 줬을 때 여러분이 여기서는 용어 무엇인지라고 봤을 때 그러면 3번이면 앞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장기수선 충당금의 적립 현황이 4번이면 뭐가 들어갈까요? 관리비 예치금의 명세. 그래서 여기는 3, 4번은 지금 앞뒤 모두가 들어갈 용어들 한번 좀 주의하셔서 객관식으로 다른 걸 하나 끼워넣기 한다든가 아니면 지문을 바꿔서 구분하시고 혹 한 번 더 들어갔을 때 3, 4번에 관한 혹시 전후 앞뒤 용어를 물어보는 지문까지는 준비하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그러게 이제 1번의 설계도서보다 관리규약까지 항목을 넘겨주는데 자, 이때 이 6가지 항목을 넘겨주는 건 관리 주체끼리만 서로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누군가는 이 업무 인수인계 항목을 뭡니까? 참관하게 하는데 그러면 이 업무 인수인계 항목을 누구의 참관하 이거를 넘겨줄 거냐 했을 때 문항은 지금 동그라미 4번의 첫 번째 줄로 가보니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공동체 관리인은 공동체 관리 업무를 해당 관리주체에 인계할 때는 입도대표 회의 회장 및 1명 이상의 감사에 참관하에 인계한다. 그래서 이때 참관은 누가 합니까? 회장 및 1명 이상의 감사에 참관하에 이와 같은 6개 항목을 인수인계한다는 것에 대해서 7번은 지금 중요한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냐 뭐라기보다는 이 7번에 꽂는 포인트를 잡으실 것은 인수인계 기한은 뭐라고 몇 개월인가요? 1개월. 항목은 몇 개 항목을 넘겨줍니까? 6개 항목을 넘겨주는 것 중에 이제 그 항목에 관한 지문을 혹시 하나 넣고 빼거나 아니면 지문을 바꿨을 때 주의하시고 거기서 좀 더 들어가서 혹시 주관식의 문항은 3, 4번의 앞뒤 용어 쓰기 주의하시고요. 뭐 참관은 여기는 보면 여기는 회장하고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감사가 그 정도만 구분하시게 돼서 그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문항 3번 관련된 지문 전체를 좀 마무리하시고 여기까지 일단 이번 시간 정리하고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4번에 동별대표 등의 수원줄이나 선거 관리 여기부터 좀 쉬었다가 살펴보시겠습니다. 예.